새 모녀 살해 김태현 사건. 네, 맞습니다. 지난 4월에 있었던 서울 노원구에 있었던 새 모녀 살해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? 이 사건의 피의자 25살 김태현이었습니다. 이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A씨를 알게 됐는데 2달 동안 스토킹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. 근데 이제 피해자가 자신의 뜻대로 좀 만나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피해자가 이제 이전에 무심결에 보냈던 택배 사진 속에 피해자 집 주소를 기억을 해가지고 피해자 집 앞에 무작정 찾아가기도 하고 또 그 다른 전화번호로 계속해서 피해자한테 연락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. 근데도 연락이 잘 되지 않자 이 김태현이 피해자 집에 택배 기사로 위장을 해가지고 찾아갑니다. 그래서 A씨의 여동생과 그리고 어머니를 순차 살해한 다음에 귀가한 A씨까지 살해를 했는데요. 이때 당시에 김태현의 범행 동기는 A씨로부터 연락을 차단당하자 이 앙심을 품고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합니다. 네, 가장 답답한 부분이 그거예요. 김태현이 이미 2달 전에 스토킹을 했잖아요. 네. 그때 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. 맞습니다. 저희가 누차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. 스토킹 범행이라는 건 끔찍한 강력 범죄의 전조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까지는요, 이 스토킹 범행을 경범죄로 분류를 해서 10만 원의 벌금 이 정도의 약한 처벌에 그쳤던 거예요. 근데 사실 들여다보면 뭐 스토킹 범죄라는 게 피해자한테 접근하고 집착하고 이걸 넘어서서 저희가 많은 사건에서 보다시피 성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. 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. 그리고 이 김태현과 같이 살인이라는 끔찍한 강력 사건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. 그래서 우리 사회가 스토킹 범행에 대해서 단순한 사회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범죄다. 그 범죄에 대한 경계의 수위 자체를 좀 높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니 근데 올해 유난히 스토킹 범죄라든지 이별 범죄 이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. 사실 뭐 그것도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냥 계속 있어 왔는 이야기인데 네. 지금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더 많은 어떤 만남의 어떤 가능성이 줄어들었을 거예요.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한 집착이 더 심한 사회적 상황이 아닌가. 이거는 사회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저희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중학생 아이를 좀 무참하게 살해했는 백광석 김신암 사건. 이것도 똑같이 스토킹 사건이었거든요. 또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사실 가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사망하는 바람에 국민들한테 많이 이렇게 언론에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사그러드는 사건인데 원래 BJ라고 어떤 그 인터넷에 나오는 사람을 좋아했는데 그 사람을 좋아하면서 그 사람에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머니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제 그 사람도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된 사건이 있었고 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살려달라고 요청했는 생명이었습니다. 스토킹을 당하고 있으니까 저 국가에게 나 좀 도와주세요. 내 좀 보호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스마트워치의 기기 작동의 오류가 조금 있어서 사망하게 된 사건, 김병찬 사건까지 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야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에 대한 공격이 유난히 많았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이처럼 스토킹 범죄가 잇따라 발생을 하면서 그 처벌을 좀 강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있었는데요. 지난 10월이었나요? 스토킹 처벌법이 이제 시행이 됐죠. 네, 드디어 시행이 됐습니다. 저도 체감을 하는 게요. 최근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변호사님 저 스토킹 처벌법으로 고소하고 싶어요. 아니면 저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? 이렇게 문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. 이 시행을 앞둔 시행을 하게 된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. 스토킹 처벌법이라는 게 최초에 발의돼서 이제 국회에 이제 처음에 얘기가 나왔던 건 1999년입니다. 근데 이게 실제로 시행까지 이어진 데는 22년이 걸렸는데 그 배경이 뭐 일반적인 뭐 구애 활동, 그러니까 그 구애 애정 표현이라고 하죠. 뭐 집 앞에서 기다리고 어떤 사람한테 고백하고 이런 것과 스토킹이 어떻게 구분되느냐. 또 몇 번 찾아간 걸 스토킹이라고 봐야 되냐, 그 처벌 기준도 모호하다라는 지적들이 있어서 좀 제자리 걸음이었다가요. 말씀 주셨듯이 올 10월부터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법으로 범죄로 규정이 됐습니다.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도 이 해당 법령에 따라서 긴급조치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생겼고요.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경범죄가 아니라 스토킹 행위 하시면요.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. 흉기를 들고 스토킹 행위했다, 5년 이하의 징역,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니까 유의하셔야 되고요.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이런 스토킹이 이제 더 이상 뭐 사회적인 현상이 아니라 정말 범죄로 규정이 됐다는 점, 그리고 피해자한테 긴급조치 등 적극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다는 점, 가해자를 징역형까지 엄벌을 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늦더라도 정말 다행이다 이런 조치가 취해져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